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명사 동사인데요. 우선 문법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정 가운데에 있는 이 명사 동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사랑 동사는 영어뿐이 아니라 한국어뿐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 전체가 말의 핵심 의미를 포함하죠. 어떤 사람이 한 문장을 말을 했어요. 그 속에 명사랑 동사가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용어들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명사 동사가 여기서 뭐요? 핵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말의 핵심 의미는 어디에 담긴다? 명사랑 동사에 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핵심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즉 이 명사랑 동사를 잘 내가 들으면, 아니면 그래서 잘 보면, 아니면 내가 이 명사 동사를 또렷하게 밝혀서 말을 하면 핵심 의미를 잘 전달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첫 강의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명사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제 이름이죠. 황용훈. 황용훈은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황용훈이라고 쓰죠. English, who, car, air, love, tuna, study 이런 것들이 명사죠. 보니까 뭐냐면 사람 이름이든 사물, 뭐 추상적인 어떤 형상이든 예술이든 숫자든 이런 것들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죠. 저는 이제 보통 부호로 이 명사를 문장 속에서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명사가 미음으로 시작을 하죠. 미음이 네모인데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문법 지도상에서도 명사라서 이제 네모 형태의 도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엔 동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eat, see, sleep, study, like, jump, fall, start 이런 애들 뭐냐면 이제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대상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게 동사. 행동, 움직일 동. 보통 이제 행동이니까 움직임이 들어가겠죠.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 이렇게 되겠어요. 동사는 동그라미의 동과 동사의 동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부호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명사를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3개의 중간 노드가 들어있는데 명사유래, 동사유래, 문장유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가지가 뻗어나갈수록 다음 강의가 진행될수록 더 훨씬 자세하게 배우는데 오늘은 소개만 하는 정도로 마치게 되겠고요. 오늘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명사에는 이렇게 3가지 갈래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명사에서 유래한 명사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애플이 있을 때 사과인데 그 사과라고도 하지만 사과 앞에 우리가 여러 단어를 붙일 수가 있죠. 빨간 사과, 노랑 사과, 어제 네가 나한테 준 사과, 어제 시장에서 산 사과, 맛있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커진 명사가 이제 명사 유래의 명사다라고 하는 거죠. 빨간 사과 아니면 apples in the kitchen 해서 주방에 있는 사과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것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긴 명사율의 명사인지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종류의 명사들이 명사에서 유래한 명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는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이건 그냥 어떤 한 개의 대상의 이름은 아니죠. 먹다에서 나온 먹는 것 혹은 치킨을 먹다에서 나온 치킨을 먹는 것 네가 치킨을 먹는다에서 나온 네가 치킨을 먹는 것 이런 표현들 다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역시 명사라고 볼 수 있고 동사에서 왔다
먹는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해서 동사유래 명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장유래 명사죠. 이런 거예요. 제임스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 이거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완전히 문장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명사로 그냥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죠. 나는 제임스가 너에게 전화를 했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제임스가 너에게 전화를 했다. 이 부분이 명사인 거죠. 한국어에서는 보통 뭐뭐 하고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장에서 유래한 명사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한 거고요. 동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동사에서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제네요. 이 시제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이 동사라고 쓰인 어떤 단어가 있으면 걔가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아는 시간의 종류는 크게 세 개죠.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어에서 먹다 동사죠. 근데 이 한국어 동사도 먹었다 이렇게 바뀌어서 옛날이 되죠. 먹을 거다로 바뀌어서 미래를 나타내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eat이라는 동사가 있을 때 요거를 ate라는 형태로 모양을 조금 바꾸면 요게 과거를 나타내요.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eat 앞에 어떤 will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어디에서? 문장 전체에서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문장이구나. 지금 얘기를 하는 문장이구나.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동사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항은 뭐냐면 동사의 어떤 지금 상황, 동사가 하는 그 행동에 지금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행상이 있습니다. 먹다에서 먹고 있다. 이 먹다라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들죠? 먹고 있다. 영어에서는 이제 be eating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중이구나, 먹는 중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상은 완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지금은 잘 몰라도 됩니다. 이 전체 다요.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데 일단 완료상이라는 거는 먹었다예요. 요거랑 똑같죠. 여기 보니까 완료상에 먹었다랑 아까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과거에 먹었다. 근데 영어 표시는 달라요. 하나는 ate였고 여기는 have eate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어는 먹었다가 그냥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먹었다, 완료했다, 먹기를 그걸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먹었다 요 글자만 봐서는 이건지 요건지 한국어에서는 모르죠. 영어는 그냥 보여요, 글자로. ate 했으면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구나. have eaten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막 다 먹었구나. 완료했구나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죠. 한국어에서는 이 완료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먹었다로 둘 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의 완료상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역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조동사의 요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조동사죠. 동사를 돕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에서 미래 부분 여기가 이제 will eat 하면은 먹을 거다 미래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냥 먹다 eat만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wil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 will이라는 단어 없던 단어가 들어와서 미래의 표시를 해주게 됐어요. 원래는 동사가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이렇게 표시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렇죠? 조동사가 이렇게 와서 미래 표시를 도와줬어요. it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it이 뭐 ate로 변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동사를 도와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항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단어들이 조동사라고 해요. 요거죠. 그래서 will이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요 전체였죠. 요만큼. 근데 핵심적인 거는 명사의 정의, 동사의 정의. 요거는 소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명사, 동사, 오늘 강의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좀 해볼 건데 퀴즈 1번이 보니까 다음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 쭉 있죠. 어떤 거가 명사고 어떤 게 동사냐 찾아봐라.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답을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명사 나열해 볼게요. sleep, study, who, car, tuna, love, jump, start 이런 애들이죠. sleep은 잠 아니면 수면, study는 공부, who는 누구, 자동차, 참치, 사랑, 점프.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점프로 많이 쓰네요. 시작. 이렇게. 자, 동사는요. sleep, study, love, jump, start. 이런 애들이 이제 동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sleep, study, sleep, study, jump, start, love, love, jump, start.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네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되게 많아요. 똑같은데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문장에서 단어가 배치된 위치를 가지고 알게 됩니다. 이 배치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를 뭐라고 하냐면 어순 아니면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왜 그런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 퀴즈 1번에서는 영어에서는 동사 명사가 같이 쓰이는 애들도 많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퀴즈. 다음 글에서 명사랑 동사를 찾아봅시다. 사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도 거의 다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동사 있고 명사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한국어 글이지만 이 글에서도 동사 명사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셨죠?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예요. 화성 탐사선, 무인 자동차 같은 거죠. 여기서는 뭐 로버라고 하는 이런 애들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얘가 엑소마즈래요. 엑소마즈가 하나 있고 또 마즈 2020이라는 게 비슷하게 생긴 게 또 하나 있나 봐요. 화성에 가서 뭐 이렇게 땅을 파서 뭐 실험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사는 네모로 표시하고 동사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부호를 사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즈 2020과 엑소마즈 여기 명사 얘도 명사 각각은 누구냐면 마즈 2020 얘랑 엑소마즈 얘의 어떤 대신하는 말이죠. 요게 얘네 둘이 이듬해 2월 3월 내년 2월 3월 그냥 아예 통째로 좀 크게 봐서 명사 화성도 명사죠. 한국어에서 요 이도 명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가 이들 가운데 이들 뭐죠? 요 마즈 2020이랑 엑소마즈죠. 이 둘 로봇 가운데 근데 엑소마즈가 그냥 엑소마즈가 아니라 로잘린드로 불리는 엑소마즈. 이렇게 길게 해서 하나의 명사. 2m 뭐 이런 숫자도 단위도 명사죠. 땅, 샘플, 유기물 존재 여부 요것도 명사. 검사 결과 명사고요. 화성 내의 생명체 존재 여부 명사고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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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두 로보가 늦어도 2021년 여름 안에 탐사 결과를 보내올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게 긴 명사라고 했던 거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 정도가 이제 명사예요. 동사도 찾아볼게요. 발사되다, 발사되는 행동이 연상이 되시죠? 발사됐고요. 도착하고요. 쭉 가다가 파고 내려가고, 파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땅속으로. 그래서 파고 내려가를 그냥 아예 하나의 동작으로 봤습니다. 샘플을 채취하는 동작, 검사하는 동작, 확인하는 행동 동작, 그 다음에 그렇다, 이렇게 한다 라는 동작, 기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죠.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명사랑 동사를 되게 크게 묶어놨어요. 그죠? 사실 이 큰 명사들을 세분화해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마즈 2020과 엑소마즈를 저는 하나의 명사라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마즈 2020 요거 명사, 엑소마즈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데서도 두 로버, 뭐 2021년 여름 탐사 결과, 이런 걸 이렇게 막 명사라고 쪼갤 수 있을 건데, 저는 최대한 크게 묶어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더 이제 개수가 줄어드니까 훨씬 좀 분석을 하기가 편리하죠. 자, 보니까 어때요? 거의 다 네모랑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버렸죠. 그 표시가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이만큼 어떤 글이나 문장에서 동사나 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글에서, 인간이 쓰는 어떤 언어에서 동사가 반, 명사가 반, 이렇게.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 두 어떤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사와 동사를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법 지도를 보면 동사, 명사가 거의 반반씩 차지를 하고 있었죠. 문장이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명사랑 동사를 이제 작은 것부터 점점 확장하는 방법, 크게 만드는 방법,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